안녕하세요. 오늘 건축법 2 신고 487페이지 그렇죠? 신고 대상 이거 했나요? 491페이지. 그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은 하고 가설 건축물 쪽으로 거기 가설 건축물이란 게 일본의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도 있고 한 장 넘겨보면 신고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객관식 문제를 막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객관식이 두 가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가설 건축물 그러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그렇게 물어보면 앞에 예를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흥행, 재해, 복구, 전람회 등의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이렇게 나오면 뒷페이지 것을 묻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머릿속에 가설 건축물이란 게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라. 그 인식의 출발부터 가셔야 돼요. 막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더라. 첫 번째가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있고 신고. 얘는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고서만 접수하면 되고. 그런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허가 대상을 물어봅니다. 신고 대상은 28회 시험에 한번 내버렸고 나오려면 10년 뒤에 나옵니다. 얘가 그렇거든요. 그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을 좀 잘 하려면 국토계획법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왜 국토계획법 배울 때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한다고 시설 부지로 묶이면 우리 배웠잖아요. 건축물 못 짓는다고. 시설 부지로 묶어놓고 10년 넘도록 사업 시행하다고 방치하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20년 넘게 묶이면 실효되는 것. 그러죠? 그때 배웠잖아요. 그 시설 부지로 묶이면 해당 시설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는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원부지, 도로부지 등으로 편입이 되면 건물 못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요걸 언급하려다가 아마 좀 너무 자세해서 안 한 것 같은데 시설 부지로 묶어놓고 2년이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가서 확인을 했더니 아직 서울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걸 아직 안 짰다. 짰는데 1단계가 아니고 2단계로 포함됐다. 혹시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2단계 들은 적은 있지요? 사업 공사를 3년 내 하면 1단계, 3년 뒤에 하면 2단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재원 조달이나 보상하기 위한 돈 드는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뭐라 하냐면 시설 부지로 묶이면 건축물 못 짓는데 묶어놓고 몇 년 넘었다고? 2년, 10년 넘어가면 매수청까지 할 수 있고 2년 넘도록 안 하고 있고 단계별 집행계획 이런 걸 안 짰다든가 뭐 2단계를 짜고 그러면 향후 3년 내에는 공사 착공할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설부지, 공원부지, 도로부지로 묶인 땅이라도 가설 건축물은 설치할 수 있다. 그게 허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허가 대상이 나오면 항상 문장 속에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 제한에서 설치할 수 있는 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요건을 물어보는 거야. 그 나중에 도로 공원 설치를 해야 되니까 콘크리트 같은 걸로 단단하게 하면 철거하고 도로 공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요건이 나오는 거예요. 요건이 콘크리트로 하지 말라고, 존치 기간이 3년 넘지 말고 청수도 3층 이하라고 하고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거 설치하지 말라고 그 요건을 물어봐 여기서. 그래서 그 1번에 보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고 돼 있지요?
잘 봐요. 뭐라 하냐면은 항상 앞 지문이 도시군 계획 시설 및 시설 예정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로 부지, 공원 부지, 학교 부지 등으로 묶인 땅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설 건축물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 등 그다음 시군구청장에 뭘 받으래요? 허가. 자, 일단은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 안에서 가설 건축물 설치한다 나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허가 받아야 하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다음 시군구청장은 해당 가설 건축물 건축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박스 있잖아요. 자, 1번 국토법률 64조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해 주라. 그러면 64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위배되면 허가하면 안 된다. 4층 이상이 아니라면 허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설 예정지 안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은 몇 층 이하로만 3층 이하. 그래서 나중에 여건이 들고 띄고 가33 이렇게 외워야 돼요. 가33 3년 3층 나오거든요. 층수가 몇 층 이하로만 하라고요? 3층. 4층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 법조문을 이렇게 비비 털어놨나 몰라? 그 가설 건축물을 시설 예정지 안에 설치하고 싶으면 몇 층 이하로만 하라고? 3층 이하로만 하라고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조, 존치기간, 설치 목적,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다음 기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해야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약집은 공부하기 쉽게 잘 풀어놨어요. 이거는 법조문 그대로고. 그래서 일단은 철근 콘크리트 나오죠.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콘크리트 구조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허가해 주겠다. 그 다음에 존치기간이 몇 년 이내? 3년 이내일 때만 허가를 해주고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거 설치되면 안 돼요. 이런 거 설치했다가 나중에 도로 설치할 때 가설 건축물 설치되고 전기만 돌아가고 수도만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분양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자, 그러면 결론은 내릴게요. 시험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 안에서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이 나오면 요 요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서 요건 5개 던져놓고 틀린 걸로라 이렇게 나와요. 철근 콘크리트로 하라고 그랬지요.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틀린 콘크리트로 할 것, 3층 이상으로 할 것, 존치기간이 3년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이 셋 중에 하나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도로 예정지, 공원 예정지 등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은 층수는 몇 층 이하로만, 존치기간도 3년, 그 가33.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거 설치되면 안 되고, 분양 같은 거 해가지고 권리관계 복잡하게 하지 말아라.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요건 중에 하나만 알면 되고,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신고 대상이란 말 나오죠. 이건 이제 시설 예정지가 아니고, 여러분 혹시 왜 광장이나 공원 같은 데 보면은 횡성 한우 2주간 직판장 시설 뭐 이래가지고 왜 임시 야외 무대 같은 시설 설치하잖아요. 공연 같은 거 뭐 일주일 동안 하고 이렇게 전람회 같은 거 막 한 5세 동안 하고 이런 순수한 가설 건축물이 여기서 나와요. 얘는 이제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에 잘 보면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이런 말 나오잖아요.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 등 시군구청장에게 끝에 뭘 하래요? 얘는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를 보니까 신고하면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의 종류가 엄청 나옵니다. 그러죠? 그런데 얘네가 문제가 뭐냐면 6번은 줄 절대 치면 안 돼. 이거 줄 치는 순간 떨어집니다. 장담합니다. 6번은 10제곱미터 이하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쭉 나고 9번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10번도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저 밑에 15번은 50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사람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은 다행이게 얘가 28회 시험 나왔기 때문에 얘가 15회 때 나오고 13년 뒤에 한번 나온 거예요. 10년 주기로 나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절대 줄치지 말고요. 2번, 시군구청장이 도시미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이런 말 나오죠.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공사형 가설건축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쫙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네들은 허가받고 신고하고 신고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정리를 할게요. 객관 시험에서 도시군계획 시설 예정지 안에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는 거고, 그래서 그 요건이 아까 콘크리트를 하지 말라고 3층 3년 이내 존치기간이 전기수도 가스 설치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설 예정지에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요건 물어보면 이걸 묻는다는 거. 이거. 그래, 이번 순서는 이거란 말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얘 말고 하나만 알면 돼요. 흥행, 재해복구, 전람회 이런 가설건축물은 허가 신고. 그리고 허가 신고하고 설치하는 그 가설건축물 종류가 쫙 열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상단에 그거 하나 줄치는 거예요.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몇 년 내로? 3년. 자, 아까 허가대상 가설건축물도 존치기간은 몇 년 이내? 3년.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고대상이라 해서 흥행을 위한 뭐 쭉 가설건축물 만들지만 동춘 서커스단 이게 가장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 얘들 3년 이상 한 군데서 설치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존치 기간은 몇 년 내로 한다. 그런데 이걸 자꾸 2년, 1년 장난치는 거예요. 자,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몇 년 넘지 마라. 3년 넘지 마라. 자, 한 장 넘어가고 그 다음에 494페이지 하단에 건축물의 건축 절차라고 해서 건축 설계 나오나요? 근데 이제 한번 읽어볼 테니 잘 봐요. 뭐라 하냐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허가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려면 설계 뽑아서 허가 신고해야 되잖아요. 지어야 되니까 건축사 자격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 아빠가 대충 설계해서 무너져 죽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이 말이지. 건축사 자격 가져야 돼요. 그런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오른쪽 상단 박스 있지요.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사 자격 없는 사람이 설계해도 된다는 얘기야. 헐, 참 이런 엄청난 게 나오고 이게 29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1번에 바닥 면적 합계 얼마 미만, 80호 미만의 증축, 개축, 재축. 얘는 아까가 아니구나. 신고 대상. 그러죠? 증개재. 근데 이제 이 조문이 따로 만들면서 얘는 미만이라고 했고 신고 대상은 이내라고 해놓고 막 조문이 약간 묘하게 만든 시기에 따라서 찾아가지 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재축 이런 공사할 때는 설계하고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마구잡이를 안 하고 건축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하면 쑥 보고 기출문제 풀라고 하는 거예요. 2번에 연면적 200 미만이고 층수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수선 공사할 때도 건축사 아니어도 설계하고 할 수 있다 하면 쑥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됐어요. 이제 한 장 넘어가고 이런 거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니까 쭉 감리 이런 건 뭐 쭉 넘어가요. 일단은 이거 엄청난 건데 500페이지를 가보세요. 500페이지. 거기 제목이 뭐라고 됐나요? 자, 여러분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준공 검사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뭘 받으라고요?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 개발법, 정비법은 준공 검사. 그래서 용어가 달라요. 일단 건축법에서는 허가 신고한 건물 다 지었다. 들어가 살으려면 뭘 받고요? 사용 승인. 입을 떠들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합격 안 하고 싶어요? 공법 여러분 우습게 알죠, 여러분? 책 한번 들거나 있어 봐봐요. 이게 들게만 해도 그러죠? 근데 요새 추세가
별별 군데서 다 나와요. 환장합니다, 공법이.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사람도 골병 들고 해도 끝이 없는 게 이제 겨우 우리가 2장을 하고 있잖아요. 2개 장을. 국토법하고 건축법. 언제 개발법하고 정비법하고 주택법하고 농지법 하냐고. 그러죠? 아이고. 예전에는 8주면 끝났는데 9주로도 안 되고 왜 그러냐 돌아봤더니 예전엔 그런 적 없는데 10문제씩 주고 그걸 또 똑같이 또 풀고 하니까 시간이 훨씬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좋은 것 같지만 강의한 사람은 골병 드는 것 같아요. 이놈의 평생 안 하던 주말에 보강까지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500페이지 제목이 뭐라고요? 사용승인, 사용승인이라고 용어부터 익숙해야만 문장이 외워지고 문제가 풀리는 거라. 자, 지금 사용승인이라고 대답했죠, 여러분? 나중에 다른 법 배우고 요 얘기 물으면 여러분 사용승인이라고 말 안 해 또. 이거 얘기할 일이 있거든. 리모델 할 때 이 얘기 또 나와야 돼요. 자, 1번 건축주가 허가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건축공사를 완료하면 건축물 사용하려고 하면 자,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완료도서 첨부하여 자, 누구에게 동그라미 하고 자, 건축주 줄딱 치고 누구 찾아가서 허가권자 찾아가서 뭘 받으라? 사용승인. 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0층짜리 건물 다 지었잖아요.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허가받은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했는지 공사를 감시하는 감리자 지정을 해야 되겠지요. 감리라는 말은 알잖아요. 공사를 설계도대로 허가받은 대로 제대로 한지 감시하는 거예요. 감리자가 지정이 되면 감리 중간 완료 보고서를 만들어요. 감리 보고서를 만들면 이 감리 보고서를 감리자는 누구한테 낼까요? 누구한테 줄까요? 건축주한테, 허가권자한테? 아니요, 건축주한테 주는 거라니까. 그러면 건축주가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해서 누구 찾아가라고? 허가권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 보고서는 감리자가 만들어요. 여러분요, 아무것도 아닌 걸 지문으로 턱턱턱 바꿔서 시험을 낸 기출문제들이 있다니까요. 자, 다시 이렇게 물 흐르듯이 알아야 돼요. 감리자가 감리를 했지요. 감리 보고서를 건축주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리자는 성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감리 잘못하면 처벌되거든요. 건축주는 감리 완료 보고서를 가지고 허가권자한테 가는 거예요. 양천구청에 가서 뭘 신청하라고? 사용승인 신청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교부란 말 나오죠. 날짜 하나 알아야 돼요.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서 받은 날부터 며칠 내? 7일 내 검사다 하고 그걸 사용승인서를 내주는데 7일 내에 교부한다는 그 날짜들 있지요. 그 날짜들이 지금 당장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막상 이렇게 해서 쫙 섞여서 40문제 풀 때 언급되어 있으면 답답합니다. 7일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14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입으로 자꾸 떠드는 사람들은 나중에 툭 나올 때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 며칠 내 하라고요? 7일 내. 자, 그러면서 박스 밑에 3번에 사용승인 효과 있나요? 건축주는 사용승인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빌려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1. 그거 줄 치세요. 허가권자가 법령에 정한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뭐 하지 않으면 자, 아까 며칠 내 교부하라고 그랬어요? 7일 가도록 교부 안 해주면 들어가 살아도 된다. 처벌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사용승인을 받는다. 여러분 저 6층짜리 건물을 양천구청 허가권이 양천구청이니까 담당 공무원 와서 확인할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할 때 봐요. 저 엘리베이터 승강기 있지요. 양천구청에서 관할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행정안전부라고 스티커 붙어 있어요. 전기는 어디서 관할할까요? 한전에서 합니다. 양천구청 공무원이 전기 막 분해해보고 제대로 됐나 할까? 안 합니다. 수도, 가스 관련 부처 다 있겠지요. 대기오염물질 배출하는 가동시설 환풍기 같은 거 있잖아요. 관련 부처 다 달라요. 그러면 양천구청에서는 자 건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할 때
한전에서 공문을 보내요. 한전에서 오시라고, 일일이. 소방서에서 오시라고. 자, 엘리베이터 관련 부처 오시라고 다 확인을 해요. 걔들이 OK를 다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을 해줘요. 그러면 사용 승인 받은 사람은 별도로 한전의 건물 주인이 따로 전기 확인해달라, 승강기 확인해달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를 가동해야 되니까 확인해달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게 사용 승인의 효과예요. 근데 그 효과가 따로 나와야 돼. 이 책은 또 쓸데없는 건 더 넣고 그건 아무것도 없더라고 또. 그래서 왼쪽에 하단, 날개 하단에 기출이 있나요? 그 문장을 하나 봐놔야 돼요. 건축주가 사용 승인 받은 경우는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하니까 따로 가서 또 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승강기 사용 이거 하기 위한 검사 별도로 안 받아도 돼요. 전기 사용 승인 따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건물의 사용 승인만 받으면 들어가면서 전기도 켜고 화장실 물 내리고 환풍기 돌리고 엘리베이터 들고 다 해도 돼요. 그래서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할 때 관련 부처가 다 와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통과시키니까. 그래서 객관식 지문에 사용 승인 받으면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오여의 따로 별도로 해야 된다 그러면 X지. 그래서 차분하게 말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암기는 자꾸 사람들이 카페 글 올리고 하는 거 보면요. 힘들다고 하고 뭐 이게 죽을 듯이 얘기하는데 공부 참 많이 해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면 좀 약간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가소로워요. 11월 달 개강해서 이제 겨우 서너 달인데 공부 얼마 했다고 이것이 환하게 안 잡힌다고 그런 투로 글 올려요. 스스로 알아야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아, 나는 기초적인 용어도 다시 반복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배운 걸 머릿속에 환하게 안 잡힌다고 그게 완전 천재들이지. 그리고 그런 사람 명이 짧아요. 우리는 명 긴 걸 좋아하잖아요. 에? 그래서 내가 미운 놈보다 하루라도 오래 사는 게 이 세상의 경쟁이라고. 그러죠. 미운 놈 죽는 꼴을 보고 내가 죽어야 되잖아. 내가 먼저 죽고 미운 놈이 경사났네. 그 죽었어도 눈 못 감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기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암기가 돼서 그것이 눈에 환하려면 이 내용이 엄청나게 노출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용어부터 익숙하려고 하지 않고 엄청난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갔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리고 문제 안 풀린다고 점수는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는 그 한탄할 시간에 하나 더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라는 건요 노출이 돼서 익숙하고 난 다음에 단계예요. 그러죠? 처음부터 암기 안 된다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얼마나 제가 보면 우리 모든 게 개론 빼고 법률이라니까요. 그러죠? 여러분 법대 나오셨어요? 에이 아니잖아요. 법대 나온 사람들도 민법, 등기법, 세법도 아니요. 민법이나 등기법은 법과대에서 가르쳐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나머지는. 우리 공법은 어떻게 하냐? 대학원에서 가르쳐요. 법대 4년짜리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가가지고 겨우 전공으로 나누면서 한 거라니까 이게. 그런 걸 갖다가 서너 달, 두세 달 공부해가지고 두세 달도 아니요 어떤 사람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글을 올려요. 아, 하나도 모르겠다고. 뭐가 뭔지 몰라야지. 그죠?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알면 재수한 사람 뭐요? 세상에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하고 글을 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외워질 때 있잖아요. 외워질 때 자꾸 입으로 떠들고 연필로 줄쳐가면서 자꾸 반복하고 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사용 승인을 위한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인 양천구 중에서 이것저것 확인하겠지. 그래서 교부를 며칠 내 하라고 7일 내 교부 안 해주면 들어가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임시 사용 승인 있나요? 그런데 임시 사용 승인은 독자적으로 5개 지면 절대로 못 내. 딱 이거 사용 승인 쪽에서 이것저것 섞을 때 하나만 나와요. 오른쪽 상단에 이 3분의 D것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을 외워놓으셔야 돼요.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몇 년 내로 하라? 2년.
자, 우리 건축법도 이 숱하게 몇 년 나오잖아요. 그 2년 내 임시사용 승인기한 좋아. 당장은 아주 간단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죠? 문제 풀 때 환장합니다. 입으로 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사용 승인기한은 몇 년? 2년. 필요할 때 연장은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2년. 자, 그 다음 끝. 한 장 넘기세요. 자, 어딜 보냐면은 정기점검, 수시점검, 지도원 이런 것들은요 10월 달에 하는 겁니다. 단순한 거기 때문에 10월 달에 문제 풀다 지쳐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이걸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가 올란가 모르겠지만은 503페이지를 또 봐요. 철거 멸실 신고 있나요? 자, 여러분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해로 멸실하고 난 다음에 신고 안 하면 법적으로는 보세요. 대장과 도면과 등기부는 존재하죠. 그런데 내가 철거해놓고 법적으로 철거 신고해, 재해로 멸실인데 멸실 신고해 라는 규정이 없으면 법적으로 철거해서 없어졌는데 법적으로 대장과 도면은 다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팔아먹는 거예요. 자, 내가 건매로 파니까 나 미국 이민 간다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등기부 띄워보고 콜, 대장 띄워보고 도면까지 띄는 사람 드물거든. 그러죠? 다 띄었는데 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상상이나 할까? 그러죠? 얼씨구나. 그리고 잔금까지 딱 치러놓고 가보니까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영어로 오마이갓.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런 걸 사회 거리질서 물란식을 막으려고 철거 신고하세요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자, 1번에 철거 신고 나오죠. 1번의 첫째 줄 끝에 철거 예정, 이거는 날짜만 외우면 됩니다. 며칠 전까지. 철거 멸실 신고서가 있어. 그러면 철거 쪽에 체크해서 철거 며칠 전에 3일 전에 신고하면 돼요. 저 밑에 멸실 나오죠. 멸실. 멸실은 멸실 후에 하는 거죠. 멸실 전에 할 수는 없지. 내 일주일 뒤에 니네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 지하철 가는데 수염 호연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도인 같아요. 잠깐만 세대 잠깐만 일로 와봐라 하더니 저 이틀 뒤에 니네 집 12시 빌라, 아니 단독주택 살지? 아파트면 무너지면 좀 그러니까 단독주택, 단독주택 어떻게 얼굴이 단독처럼 보인다 이렇게 그러더니 이틀 뒤 밤 12시에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마음에 남아 안 남아? 찝찝하지. 안 그래도 자꾸 벅떡 삑삑 소리도 나오고 문 열 때마다 털도 안 맞아가지고 막 쿵 그러는데, 그럼 이틀 뒤에 밤 11시 50분쯤에 쓱 자다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서 몸을 빼내올 때 애들 아빠 깨워서 나와요? 냅두고 나와요? 냅둬야지. 그런데 그 애들 아빠 죽어도 보험금이 없어. 데리고 나와야지. 죽어봐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한 10억이 남아. 냅둬야지. 그리고 애들 방에 가서 애들은 얻고 나와 안 나와? 얻고 나와야지. 그래서 애들은 얻고 나오고 애들 아버지 아빠는 냅두고 냅둬야지. 그럼 그리고 쓱 나오는 거야. 그럼 재해로 멸실해서 애들 아빠 죽었으니까 보험 심사할 것도 없어. 바로 일주일 내에 10억이 나와. 깔끔하지 뭐. 안 그래요? 재해보험에서 나와서 10억, 생명보험 10억, 20억으로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알고 보니까 준주거 지역이야. 용적률 500% 맞춰서 7층짜리 건물 짓는 거지, 보험금으로. 그러죠? 7층은 내 주택으로 사고 6층은 세주 가지고 평생 갑질하다 사는 거예요. 진짜 그 좋은 꿈은 이루어진다. 안 그럴까요? 그러면 애들 아빠 그 정보를 알았다. 여러분 자는 여러분 깨워올까? 냅두고 올까? 절대 안 깨우지. 이런 경사가. 그래서 철거는 철거 며칠 전 신고? 3일 전. 멸실은 멸실 후? 그래서 재해로 멸실하는 거니까 철거보다 한 10배는 준다. 얼마나 가슴 벌렁벌렁 하겠냐? 10배. 그렇게 외우세요. 3일에 10배니까 며칠? 30일. 한 장 넘어가. 이런 건 뭐 저 아메바 같은 건데 505페이지를 보면은 도로, 자, 건축물의 대지 안전이라는 거 나오나요?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IQ 40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 시험 문제 나와 틀리면 나는 IQ 40 안 된다고 자인을 하는 거다. 자, 1번. 대지와 도로 있나요? 건축물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건물 짓는 대지가 도로보다 낮으면 도로로부터 빗물등이 대지로 들어오니까 안전에 문제 있을 수 있다. 농지는 도로보다 낮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죠? 자, 이때 딴 생각한 사람 뭐야? 낮으면 안 된다더만. 딴 얘기한 거예요.
농지는 도로보다 낮아야지. 근데 농지 전용 허가 받아 건물 짓고 싶으면 건축법 적용 받잖아요. 성토 작업을 해야지. 그래서 성토, 절토 이런 거 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고. 50cm 이내는 허가 안 받고 한다고 슬쩍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건축물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예외.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으면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뭐 이건 당연하겠지요. 그 다음에 습지, 매립지가 나오면 이거는 성토 집안의 계량 하시라고 배수시설 갖추라고 이런 것들은 지금 안 해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냥 지문 나오면요, 얘들 습지, 매립지, 배수시설 나오잖아요. 무조건 맞는 지문이야. 왜냐하면 어느 바보가 습지, 매립지에 건축할 때 성토, 집안의 계량 등의 조치를 할 필요 없다. 배수시설 설치할 필요 없다고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주저앉지 않셔도 되고 한 장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에 대지에 조경 있나요? 예 하고 한 장 넘어가면 공개공지 있지요. 이 두 개가 의외로 시험에 요새 단골입니다. 완전 단골인데 29회 시험에서 굶었어. 이게. 그러니까 좀 신경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앞으로 와서 뭘 표시할 거 없는데 저 506페이지에 조경 있죠. 조경. 시험에서 조경이 나온다. 뭐 어차피 모의고사는 우리 8회 모의고사 중에 3분은 나와요. 조경은. 나오니까 죽으나 사나 공부해 놓는 거예요. 몇 가지 안 되니까. 자, 원칙. 면적 얼마 이상 되지? 줄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가 150밖에 안 된다. 적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규모에 따라 자 지자체 조례로 정한이란 말 나왔죠. 그래서 조경의 구체적 기준은 자치단체별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따라 대지 조경 등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 그 면적이 연면적 200 이상이죠. 일단 예부터 하고 있어요. 연면적이 아니고 대지 면적이잖아요. 200이 중요한 거지만 그 200의 기준도 알아야 돼요. 객관식에서 환장합니다. 연면적 200 이상이다 이렇게 내는 겁니다. 연면적 200이면 대지는 그러면 안 되지. 땅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험에 나오는 게 예외입니다.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지을 때는 조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1번에 녹지지역 나오죠. 녹지지역 안 나와요? 녹지지역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요 아니요? 그거 봐요. 단 석 달 만에 얼마나 이게 달라졌는가. 우리 엄마가 달라졌다. 이렇게. 저 길거리 다니는 아줌마들 물어보면 저기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요 아니요? 그러면 나보고 이렇게 하고 와요. 미친놈이라고. 자, 조경 나오면 대지가 얼마 이상 조경해야 돼요. 그런데 200 이상이라도 녹지지역에서는 조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녹지지역은 다시 종류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건폐율은 20, 20, 20. 우리가 알고 있는 20% 이하라고 하는 건폐율은 시험용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이에요. 20%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 이게 돼 있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건물 지을 때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15%, 14% 왔다 갔다 해요. 대지 100평이면 15평밖에 못 짓는다니. 그래 이런 데는 굳이 조경 같은 거 안 해도 온천지 나무잖아요. 그래서 녹지지역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조례가 정한 만큼 조경을 해주란. 그래서 녹지지역 이거를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풀어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때 조경 의무가 없다 그러면 틀렸대요. 녹지지역은 안 해야 되지만은 자연녹지는 해야 된다고. 무슨 법이 그런 법이가 있어. 그 다음에 이거하고 유사한 게 9번 보세요. 9번. 국토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나오죠. 자, 똑같잖아요. 자, 보세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전부 다 건폐율이 20%잖아요. 계획관리 빼고. 그러니까 도시 외 지역은 적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이거 무엇이 이것이 어렵습니까?
이런 데는 온 천지, 멧돼지, 뭐, 반달곰도 나와, 여기서. 봐요. 녹지 지역이나 도시 외 지역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로치고, 요새 가로수계권 나와, 시험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은 뭐 하고? 제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보는 게 아니라 이걸 객관식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 지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는 거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을 할 때는 적용 의무가 없다. 그러지. 그냥 지구 단위 안 묶인 관리, 농림, 자연환경 이런 데 건물 지을 때 적용 안 해도 되지만 야내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돼 버리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 낼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지 않는 관리지역에서는 적용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 저 위에 5번 보세요. 5번. 대지에 뭐가 함유됐대요? 이거 저 급할 때 다 대답할 때 염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염전이 웬 나무를 말도 안 돼. 염전이 아니고 바다 매립에서 건물 지을 택지를 조성하면 아직 소금기가 안 빠져나가면 나무 심어도 말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대지에 뭐가 함유되어 있대요? 염분이 함유된 땅은 당연히 자 여기서부터는 봐요. 누가 이런 걸 틀린 정답 처리하겠냐고 그러죠. 적용 의무 대상으로 틀린 거 아닌 거 찾아라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는 형식적으로 지문 5개 만들려고 넣을 거 아니야. 그 다음 이보다 더한 게 돼지 축사? 축사나 축사. 돼지 200마리 키우는 축사에다가 적용해야 돼? 멋있게? 안 해도 되지. 그 다음에 7번에 아까 들고 뛰는 가설 건축물 있었지요? 이거 들고 뛰고 적용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일 때는 적용해야 한다 안 한다? 이거 무엇이 어려운 게 있어요? 요거. 그러면 이제 다 외웠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이제 조금 신경 쓸 게 8번 연면적 합계 얼마 미만의 물류시설? 자 여러분 물류시설을 1500 미만으로 지을 때 자 1300제곱미터짜리 물류시설 설치한다.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가로촉에 어디 제외하고 주거상업지역은 제외. 요새 그런 게 여러분들이 13회 때 14회 때, 12회 때 이때 공부했었어야 돼.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 가로수계가 하나도 안 나왔거든. 근데 그때는 책도 얇고 안 그래도 문제 낼 천지인데 이제 한 30년 되다 보니까 하도 많이 내놓으니까 이제 구석구석 가로수계 걸 내는 거야 이제. 왜 그때 안 오셨어요? 다시 그때는 싱싱 날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2회 때니까 지금부터 16년 전이네. 와, 16년 전이면 진짜 돌도 삭힐 나이였는데 책 이거 한 권 읽으면 일주일이면 다 외우지 뭐. 자, 1500이 안 되는 물류시설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1500이 안 되는 크기를 지어도 어디 제외? 주거, 상업지역. 그러니까 이제 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상업지역 눈에 띄니까 잘 안 써먹어. 주거지역에서 연면적 합계 13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은 적용 의무가 없다. X 그러지. 이렇게 얘기할 때 다 출제된 지문들이요.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와서 2번, 3번, 4번 세 개를 딱 묶어놔요. 드디어 공장들이 등장합니다. 2번, 자 면적 얼마 미만 되지? 5천 미만인 대지에 공장 짓거나. 3번,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의 공장 짓거나. 자, 세 번째, 4번 저 끝에 산업단지 안에 공장이란 말 나오죠? 저기 한 300만 평의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산업단지 전체를 적용해서 분양을 해요. 개별 공장 지을 때 적용 안 해도 돼요. 자, 문제는 2번, 3번에. 2번은 면적 얼마? 3번은? 자, 5천은 땅 크기, 공장 크기. 1,500원? 공장. 둘 중에 하나를 내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5천이 안 되는 땅에 공장 지을 때 적용 안 합니다. 공장 자체 크기가 얼마가 안 될 때? 1,500. 그래서 자, 공장 지을 땅 크기 나오면 5천. 공장 크기 1,500.
산업단지 3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칠판을 보면 아까 조경은 대지가 얼마 이상 돼야 조경한다고요? 대지 200이요? 200이요.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야, 이게 진짜 뭔가 보약부터 먹어야 되는. 자, 그런데 200 이상이라도 녹지 지역은 조경할 필요가 없다. 도시 지역, 외 지역도 할 필요가 없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돼 버리면 조경해야 되고, 연분, 축사, 가설 건축물을 기본으로 안 해도 된다. 물류시설은 연면적 합계 얼마 안 되는 걸 지을 때 1,500. 지을 때 적용 안 하는데 주거 상업지역에서는 1,500이 안 돼도 적용을 해야 된다. 5,000이 안 되는 땅에 공장을 짓거나 1,500이 안 되는 크기의 공장을 지을 때, 산업단지 안에 공장 지을 때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5번씩 반복하고 암기해야 되는데, 학생들은요 본능적으로 잠깐 암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암기 안 하고 대충 보고 답을 찾으려 하는데 절대로 법률은 그렇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법률은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다 틀리게 만들어놔요. 확실히 알고 확실히 모르는 게 훨 낫다는 거. 그래서 어설프게 많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반복하셔야 돼요. 옥상 조경을 아꼈다가 다음 달에. 공개공지 나옵니다. 한 장 넘어가봐요. 여러분들은 혹시 큰 백화점이나 뭐 공연장 시설 가다 보면 성당 같은 교회 같은 데 있잖아요. 출입구 옆에 벤치 만들어 놓고 나무 심어 놓고 심지어 뭐 분수대 설치해서 소규모 도심들 휴식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런 걸 공개 공간, 공개 공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대지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높이를 용적률을 20% 더 주는 거라. 그러니까 건축주는 손해 보는 게 없어. 얘가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주제가 용도 지역, 건물의 종류, 기준, 건축 기준 완화 고루고루 나와요. 그 중에 하나만 틀려도 틀리게 해도 5년, 10년을 우려먹을 수가 있어. 자, 1번 보세요. 다음에 해당한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설치하라. 그래서 박스에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나오죠. 그래서 일준, 상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준, 상준 안에서 입에 붙어버려야 돼요.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 공업지역 중에 일반 공업지역은 공개공지 설치하나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준공업지역이죠.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공개공지. 자, 공개공지.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 준공업, 전용공업, 일반 공업은 대상이 아니요. 그러죠? 걸린 상업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요, 아니요? 뭐를 어떻게 강의를 해줘야 되는가? 상업지역은 공개공지 설치한다 했는데 걸린 상업은 설치하나요? 그럴 때 아니요.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하고 대화가 될란가? 그러죠?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걸린 4개 아니요? 풀어서 냅니다. 시험은 상업지역이라고 그리 내질 않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전용주거지역도 공개공지 설치해야 되죠? 전용주거 어디가 있어 이게?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 요거 지금 5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5번째. 그래야 여러분들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준상준 내가 줄치하고 넘어가죠. 판판이 틀려버려요. 이것도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 주거, 준주거, 모든 상업지역, 준공업 여기다가 그러면서 밑에 건축물 보면 2번째 칸 문화집회시설 짓거나 종교시설. 그래서 저 예술의 전당 같은 뭐 아트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공개공지 이렇게 다 설치됐다니까. 종교가 성당, 교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종이 이렇게 외우고 백화점 같은 판매시설인데 그 다음 줄에 농수산물 유통시설 제외한다고 줄쳐야 돼. 보면 참 외울 게 많긴 많네. 그죠? 터미널 같은 운수시설, 건너뛰어서 호텔 같은 숙박시설, 아들 문종이, 딸내미 판운숙이, 판운숙이 나쁜 친구 업무시설이라고 외워야 돼요.
이런 걸 바닥 면적 합계 얼마 이상 지을 때? 5천 이상. 이런 걸 학생들한테 맡겨놓을 수가 없어.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이걸 수업 시간에 다 외우고 가야지. 집에서 혼자 외울 때 잘 안 외워지죠. 그래서 우르르르 모여서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맛있는 것도 있잖아요. 우르르 같이 먹어야 맛있어. 지난번에 여기서 과메기 가지고 카페 회원들하고 회식을 했잖아요.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집에서 누가 보내줘가지고 혼자 우리 집 친구들 안 먹어요. 그 좋은 걸 안 먹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좋은 걸 또 몰라보지. 혼자 이렇게 먹으려고 앉았더니 두 토막 먹으니까 심심해서 맛이 없어요. 오르르 같이, 공부도 오르르 같이 해야 돼요. 자, 건물 뭘 지을 때? 문화집회, 종교시설, 그 다음에 판매, 운수, 숙박시설, 나쁜 친구. 이 일부러 취임새 넣어주는 거 오래 기억나라고. 좋은 친구 기억 안 나지만 그 다리 떠드는 거 가르쳐준 거, 담배 피는 거 뭐 이것저것 나쁜 거 가르쳐준 친구. 그런 친구가 오래 기억나요. 자, 아들은 문종이, 딸내미는 판우수야. 아빠 성이 달라.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문시고 얘는 판시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나쁜 친구, 업무실 이 중에 하나를 지을 때. 그런데 판매 시설 중에 뭐는 제외하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좀 합격하려면 학원도 살고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방법. 공법 점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죠? 여러분 공법 과락 나왔다. 다른 거 다 잘 나왔는데 길거리 가다가 나 만나면 째려볼까 웃을까? 째려보지. 돌 던집니다. 보도블록 뜯어서 던진다.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공법은 60점 이상 나왔어. 길거리 가다가 나보고 웃을까 안 웃을까? 웃지. 근데 다 떨어졌는데 공법은 그래도 60점 넘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법 성적 잘 나와야 나도 살고 내가 칼침 안 맞는다. 잘 봐요. 문화집회, 종교, 문종이 판매, 운수할 때 판매가 이게 이제 백화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공경지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낼 때 여러분의 입맛에 맞춰 낼까요? 입맛에 안 맞게 내지.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운동시설이라고 그랬죠? 운동이요, 운수요? 혹시 헷갈리면 고속버스 터미널 생각하세요. 거기 벤치 다 만들어져서 호텔 같은 숙박, 청사 같은 업무 이런 것들을 규모 얼마 이상으로 지을 때? 5천 이상 바닥 면적 합계 지을 때요. 어디다가 지을 때? 일준, 상준 안에 지을 때 한두 번 썩 하면 외워지는데 사실은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추라이 하셔요. 자꾸 추라이 해야 돼. 추라이 알죠? 추라이 해야 된다는. 그 다음 오른쪽 상단에 공개공지 설치 면적 봐봐요. 공개공지 등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얼마? 10자 이하 범위에서 조례.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마다 100분의 7, 100분의 5, 100분의 10 다르다 이 말이요. 최대는 100분의 얼마?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 설치하고, 동그라미 2번에 다음을 준수하라 해놓고 박스 하나 있나요? 1번 공개공지 등에는 물건 쌓아놓거나 출입 차단시설 설치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하겠지. 안 외워도. 그러면 이런 질문은 외울라 안 해도 물건을 쌓아버리거나 출입 차단하는 시설 설치할 것이라고 내겠냐고. 말이 안 되지. 두 번째,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긴 의자 설치하라는 거지. 뭐 짧고 길고 잘을 재든하지는 않아요. 파고라 같은 거 설치해야 돼. 이거 안 파고라 같은 파고다라고 그러고 난리 났어요 또. 파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파고라, 아고라, 아크로폴리스란 말 들어봤잖아요. 못 들어봤어요? 그리스 안 가봐서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안 가봤어요? 이런 살면서 인류 문명의 기원인 그리스 아테네를 안 가보고 이러다가 나중에 돈 벌어서 평생 고생하다가 나중에 자식들이 더 커서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아버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시험 합격하면 한 500이면 되니까 저 그리스로 로마로 여행 다녀오셔요. 열흘 정도 갔다 와야 돼. 그러면 벌써 눈빛이 달라져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하고 그때부터 이제 도장 찍고 팔고 뭐 이러고 각자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던가 이렇게. 그게 이런 용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그냥 쓰는 거예요. 아고라, 파고라,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그 고대 그리스 히랍어라고 하는 현인들이 무지몽매한 나 같은 무지몽매한 군중들 모아놓고 가르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소광장, 토론 공간, 휴식 광장 이런 걸 파고라, 아고라라고 해요. 광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규모 공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 파고라 같은 걸 설치하세요. 그러면 오 판단만 하면 돼요. 설치하지 마세요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은 4번에 건축 기준 완화 적용이 있나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박스 바로 들어가요. 자, 1번 끝에 용적률 얼마까지 완화해주고 1.2배. 그 다음에 높이 제한도 1.2배. 그럼 여러분들 건폐율 완화하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잘 봐요. 자, 내 땅이 일반 주거, 준주거 이런 데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다가 문화집회시설을 지어요. 5천 이상을. 그럼 공개공지 설치해야 안 해요? 그죠? 5천 이상 바닥 면적 합계 문화집회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긴 의자, 파고라 같은 거 설치해서 휴식공간 만들어 놓으래매요. 그래서 공개공지 면적은 건축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라고 돼 있지요. 건축 면적의 100분의 10이니까 저 위에 대지 면적이요. 대지 면적. 그러니까 공개공지 설치했으니 위로 가는 걸 더 주겠다는 얘기에 위로. 이 주인이 없으니까 건축 면적을 완화해 주면 안 되지. 그래서 공개공지 나오면 한마디로 만들어서 외워놔야 돼요. 떠듬떠듬 하면 안 돼요. 1준, 상준 안에 5천 이상의 문종이, 판운수기, 나쁜 친구, 업무실 이렇게 그냥 업무실 가면 오래 기억 안 나니까 이런 것들을 규모 얼마 이상으로 지을 때 5천 이상으로. 그러면 긴 의자 파고라 같은 거 설치하는데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을 설치해라. 그러면 용적률 높이를 한 20% 주겠다. 이렇게. 그걸 두어 번 읽고 반복을 하고 제가 줄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5번이고 10번이고 내가 익숙할 때까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서 많은 걸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어차피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주제별로 반복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내 머릿속에 화난 걸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넘어가니까 많이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와. 민법도 그래요. 막 모든 법이 그래요.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고 익숙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일준성률 띠리. 그 다음 저 밑에 문화행사 판촉활동 있나요? 백화점에다가 이거 설치했을 거 아니요? 그러면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뭐 주민들이야 문화행사나 판촉활동 골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며칠? 이걸 90일로 바꿔버리고 출제한다면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건축 면적의 100분의 10으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건축물에 위락시설 집어넣어버리고 전용 주거 집어넣어버리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510페이지에 도로가 나오나요? 지금부터 도로,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대지와 도로의 관계. 한 장 넘으면 건축선 나오죠.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부동산 할 때 투자를 하든 손님한테 중개를 하든 얘들 모르면 정말로 땅 보는 눈이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510페이지로 다시 가면 도로 개념이라고 돼 있지요. 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뜬금없이 건축법에다가 도로라는 걸 뒀을까를 생각해야 돼. 왜 이 도로가 법이 많은데 건축법에다가 왜 도로를 뒀을까? 그 질문을 의문을 먼저 가지고 해야 돼. 왜 건축법에다가? 그 답은 오른쪽 하단에 있어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고 있지요. 자, 대지하고 도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얘기거든. 그러면 원칙 보세요. 건축물의 대지는 몇 미터 이상이 2미터 이상의 도로에 뭐 하래요? 접해야 된다. 얼마 이상?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라. 이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건물 못 짓는 땅이 맹지야, 맹지. 여러분 결혼 시간에 배우는 그 멋있어 보이는 맹지 있죠, 맹지. 이게 바로 건축법 44조 이 규정을 충족을 못한 땅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기본적으로 건축허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도로에 접하지 않는다는 건물 지을 수 없는데 허가권자가 시군구 아니에요. 시군구. 그러죠? 그러면 도로의 정의가 원하는 지방마다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조례를 하면. 그래서 건축법에다가 도로를 딱하니 정하고 있으니 이 도로를 말한다고. 이러한 도로의 대지는 얼마 이상 접하라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왼쪽 페이지로 오면 도로의 개념 나오잖아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몇 미터 이상? 4m 이상의 도로. 다음 줄 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예정도로 동그라미 하세요. 예정도로 찾았나요? 자, 객관식에서 옛날에 나오던 문제, 옛날 기출문제 뭐 예정도로는 도로가 아니라는 지문 엄청 나왔는데 요새는 너무 수준 떨어져서 잘 안 나와요, 요새는. 자, 예정도로도 도로로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도로가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4차선 도로 만들겠다고 행정 절차를 다 끝낸 거야. 우리가 배운 대로 도로 만들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을 해야지. 도로는 기반시설 아니요? 교통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이지. 도로 하나 만들려면 제일 먼저 기초조사 측량을 다 해야지. 그 다음 주민들 의견 들어야지. 지방의 의견 들어서 도로 설치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을 해서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소집해서 심의 거쳐 도로부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도로 설치해달라고 주민들이 찾아가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위반에 제한할 때. 그러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몇 개? 6개.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용도, 지역, 지구 쭉 해가지고 기반시설의 설치 규모 하는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도로 설치하려고 기초조사를 다 해가지고 말이지 다 절차 다 끝나가지고 지형도면 고시까지 한 거야. 도로가 곧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이게 예정도로예요. 근데 지금 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조만간. 그러니까 예정도로가 딱 결정이 나면 그 실제 개설 안 된 예정도로하고 접한 대지라도 건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정도로도 포함을 한다. 자,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도로는 보행 또는 자동차 통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요? 아니요. 자, 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 보행 또는이라고 되어 있어? 보행과라고 되어 있어. 자꾸 객관식 틀린 이유가 있다니까. 보행 또는이 아니지.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얼마 이상? 4m 이상의 너비를 가지는 도로이거나 예정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보행과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 접한 대지는 건물 못 지어. 그래서 보행도 되고 자동차 통행도 되는 너비는 얼마 이상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도로 너비가 4m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 도로에 대지가 접해야 된다. 얼마 이상을. 자, 그러면 이 A 대지가 나중에 이렇게 필지 분할할 수도 있지. 분할했을 때 자, 대지가 도로하고 면한 요 길이죠, 길이. 얘가 2m 이상은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얘가 1.5m다. 건물 못 지어. 그래서 도로는 자, 외워야 되는 거 머릿속에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나 예정 도로를 말한다. 그리고 그 도로의 대지는 얼마 이상을 접해야. 그럼 이게 입으로 떠들면서 문장이 익숙해버려야 돼요. 절대로 객관식 안 틀립니다. 뭐 뜸뜸 외우면 자꾸 보다가 헷갈려 버린다니까. 예정도로도 포함한다고요. 그런데 달동네나 산동네 같은 데는 사람은 건물지도 다다다닥 살지만 자동차가 못 올라가잖아요. 그때도 이걸 전부 다 고집하면 안 된다니까. 아, 그래서 예외가 있다더라. 예외가 해서 다시 왼쪽 하단으로 오면은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말 나오죠. 이건 법적 표현이고 우리가 아는 동네 얘기로는 뭐 달동네나 뭐 산동네 이런데요. 시군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이라면 너비 몇 미터 이상이면 된다. 3m. 달동네 세 글자 3m. 얼마 좋아? 그런 데는 도로 너비 얼마 이상이면 된다. 굳이 4m 확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오른쪽에 막다른 골목 있나요? 막다른 골목 길이에 따라서 도로 폭은 2m, 3m, 6m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요, 이게 이제 도로가 통과도로가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이게 막다른 골목 저 끝에 그 대문이죠. 대문. 막다른 골목이네. 돌아 나와 안 와요? 돌아 나와야 되는데 어떤 놈 넘어가서 뭐 이상한 거 들고 오고 하잖아. 놈의 걸. 그리고 이 막다른 골목이 봐봐요. 8m밖에 안 돼. 저 끝까지. 8m면 양쪽에 대지가 있어 봐야 한 필지, 막다른 골목 쪽에 한 필지. 끼케야 건물 3개 정도 들었어요. 이 변의 길이가 8m니까. 8m, 64제곱미터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 길이가 10m 미만이면 도로 폭은 2m 이상만 확보해도 그 사람이 들어가서 소방호수 가서 불도 끄고 사람 구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막다른 골목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이다. 한 25m 된다. 그러면 한 서너 필지 되겠지. 그러면 소방차가 한 대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도로 너비는 3m 이상은 돼야 돼. 이 막다른 골목 길이가 35m 이상이다. 저는 그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강의 20년 했지만 한 40m쯤 되다 쫙 한 막다른 골목. 도로 폭은 6m 이상 돼야 돼. 자동차 2개 대가 크로스 내야 되니까. 그래서 2, 3은 6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막다른 골목 길이가 10m 미만이다. 요 길이가. 그럼 도로 폭은 얼마 이상 되면 된다? 2m. 2m만 되면 돼요. 이게 10m 이상이면 3m, 35m 이상이면 6m 확보된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러한 도로에 대지는 얼마 이상 접하라고?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니까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도로라는 것은 원칙은 보행도 되고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몇 미터 이상? 4m 이상의 도로나 예정도로인데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달동네 같은 경우는 도로 너비가 3m 이상만 확보하면 되고 막다른 골목은 막다른 골목 길이에 따라서 10m 미만의 막다른 골목이면 도로 너비는 이상이면 되고 10m 이상 35m 미만이면 도로 너비는 35m 이상이면 이상 확보하라 이 말이요. 연습을 반복해야 돼. 반복을. 이러한 도로의 대지는 얼마 이상 접한다고? 2m 이상을. 그게 오른쪽 하단. 도로 지정 폐지 변경은 시험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몇 미터 오른쪽 하단 몇 미터 예외 다음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다 해놓고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박스에 중요한 건 아닌데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답니다. 또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있지요. 이런 공지가 있어요. 건축을 못하는. 그러면 얘는 이를 통하면 진출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3번 보세요. 농막 있죠. 농막. 여러분 농막이라고 들어봤나요? 농막? 못 들어봤으면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아니요. 나 아니라. 그렇게 진짜 이게 참 한 마리 기르는 양이라도 데려가려 하는. 그래서 아마 99마리 이쪽으로 가는데 양이 한 마리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그럼 그 양치기는 그 양을 잡아오겠지. 그래서 장에 가서 제일 먼저 팔걸요? 에이 새끼. 뜯어먹을 때 제일 먼저 뜯어먹을 거야. 이 말썽쟁이 진짜. 불질러 버렸다. 꼬슬러 가지고 다 그래가지고 해 먹어버리자고. 양구이 해가지고. 자, 그래. 양꼬치. 농막이라고 못 들어봤나요? 이게 농막이 옛날에 규제가 되게 심했어요. 그 농막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 농지법 시행규칙에. 자, 예를 들어서 농기계, 비료, 농약 이런 걸 임시로 저장하거나 농업인이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돼 있어. 원두막이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 과수원이나 밭에 이제 농사 지을 때 비료 치고 농약 칠 때 집에서 멀면 끝나면 해지고 다 가져와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조만한 시설 지어가지고 거기다 잠시 보관도 하고 좀 쉬었다. 그러니까 이 농막이 옛날에 왜 문제가 많았냐면 시골 사람들 대충 농막을 지어놓으면 이렇게 군청 공무원들이 도로도 없는데 이걸 짓고 있어요. 왜? 건축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뭘 이런 걸 또 건축법 적용하냐고 시끄러웠었어요. 그래서 이게 4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농막을 지을 때는 도로하고 접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이걸 넣으면서요. 완화를 확 해서 농막에는 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도 연결하도록 예전에 못했었어. 그냥 농기계만 사놓거나 비료만 사놓으라 했거든요. 그런 창고 같은 거 얘기하거든. 그런데 지금은 난방도 설치할 수 있지. 이제 전기 까니까 수도 연결해서 싱크대 설치하고 에어컨 설치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게 법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20제곱미터, 즉 6평이 안 되는 농막을 설치하면 여기다가 정화조 설치해서 화장실 하고 난방하고 그다음 전기 다 연결해서 별장처럼 설 수 있게 만들어요. 6평 정도 되면 농막이 한 이 정도 이렇게 돼요. 컨테이너 한 개보다 조금 커요. 그래서 그런 거 설치. 여러분 나중에 농지를 사가 300평까지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주말 체험 용농으로 도시민들 300평. 그때 주말 체험 목적으로 농지 살 때 300평. 양천구 사는 여러분들이 등기 하려면 농취증 낼까 안 낼까? 그때 농취증 내야 안 내요? 농취증 내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낼까 안 낼까? 갈 길이 멀다. 내야 돼요. 영농계획서만 면제해 줍니다. 그럴 때 300평 사서 농막을 인터넷 검색하면 돈 주면 기와집처럼 이쁘게 만들어서 설치까지 해줘요. 한 1,500 들면. 그래서 거기다 설치해서 별장식으로 이용하면 돼요. 얼마 좋대. 가서 식구 아닌 사람들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고수도 치고 이렇게. 식구 아닌 사람하고 가야 재밌지. 고등학교 동창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단둘이 가서 고스톱 치는 거 아니잖아, 그거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만나야 속이 편안하거든요. 친구들하고 가면 안 돼, 그런데 절대로 가는 거 아니요. 그래서 농막은 도로에 접한다, 안 접한다? 안 접한다. 그 다음 자주 나오는 게 강화되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연면적 합계 얼마 이상? 2천 이상 지을 때 공장은 3천, 이거 단골입니다. 이상의 건축물 대지는 너비 6m 이상 너비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요, 2천 이상 건물 짓겠다고 땅을 구할 때 그 땅은 4m 도로에 접하면 안 됩니다. 도로는 너비 얼마 이상 돼야? 6m 강화시킨다니까요.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되니까 꼭 명심하셔야 돼요. 공장은 얼마 이상 지을 때만? 3천. 자, 연면적 합계 2천 이상 건물 지을 땅은 6m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건축허가 떨어진다. 꼭 알아야 돼, 그거. 공장은 얼마 이상 지을 때만? 3천. 자, 여기까지. 찬물 한 잔 묻고 올 테니까 앉아서 10분간 복습 쫙 해놓으셔요.